안녕하세요. 레드필터 김잔디입니다. 오직 여성 다이버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레드필터 페이스북 좋아요, 유튜브 구독,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이빙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까요? 돈, 용기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첫 번째 워터 레깅스입니다. 다이빙을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해녀복처럼 생긴 다이빙 수트를 입게 되는데요. 보기에도 쫄쫄이가 입기 굉장히 힘들어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 입어보신다면 생각보다 더 힘이 드실 거예요. 비유하자면 몸에 딱 맞는 스키니진을 꾸역꾸역 입어야 하는 그런 정도의 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저처럼 하체가 조금 타고나신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더 힘들게 수트를 입어야 하실 수 있어요. 아무래도 다이빙을 시작하기도 전에 체력이 방전이 돼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즐길 수 없겠죠. 이때 꿀팁이 바로 워터 레깅스입니다. 워터 레깅스는 래시가드랑 같은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고 나면은 다이빙 수트에 쑥쑥 미끄러지듯이 다리가 들어가서 불필요한 체력 소모를 방지하는 꿀팁이 되겠습니다. 첫 단추를 즐겁게 끼울 수 있겠죠? 두 번째, 다이빙을 가면 간혹 가다가 실내 수영장용 원피스 수영복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원피스 수영복 왜 안 될까요? 안 되진 않죠. 가능은 한데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다이빙으로 많이 가는 세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다이빙을 가시게 되면 오전 8시에 다이빙 샵에 모여서 아침 식사를 하시고 다이빙에 관한 브리핑을 하시게 됩니다. 브리핑 후에 모두 모여서 다이빙 보트를 타고 다이빙 스팟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2번의 다이빙 그리고 점심 식사를 포함해서 3번의 다이빙을 한 후에 다이빙 샵으로 다시 복귀를 하게 되면 오후 3시 정도가 될 거예요. 이 말은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다이빙 수트를 최소 7시간 가량 입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 되는데 생각보다 오래 입고 있잖아요. 근데 화장실은 안 가실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2번의 다이빙을 끝내고 점심을 먹었는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픕니다. 화장실을 가야겠죠. 화장실을 갔어요. 수트를 입고 있죠. 물에 굉장히 젖은 수트를 뒤에 지퍼를 내려서 발목까지 열심히 내려요. 이제 화장실을 갈까? 아니죠. 수영복 위에 래시가드를 입기 때문에 래시가드를 완전히 탈의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당신은 원피스 수영복을 입었기 때문에 래시가드를 벗어서 어딘가에 걸어두고 볼일을 볼까요? 아니죠. 워터 레깅스가 있어요. 워터 레깅스를 벗어야 해요. 워터 레깅스를 벗었습니다. 화장실을 갈까요? 아닙니다. 수영복을 내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화장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죠. 거사를 치른 후에 다시 한번 수영복을 입고 워터 레깅스를 신고 걸어두었던 래시가드를 입고 올인원으로 된 다이빙 수트를 열심히 입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이 있죠. 하지만 비키니 수영복을 입는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수트를 벗고 바지를 슝! 끝! 다이빙은 역시 비키니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환상. 네, 시간을 한참 줄일 수 있죠. 다음 3번째, 손톱 깎기. 왜 필요할까요?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여성분들이라면 특히 더 필요할 거예요. 휴가를 갈 때 가장 기분 내기 좋은 게 사실은 네일 아트잖아요. 뭐가 문제가 될까요?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물에 들어가는 순간 문제가 생기죠. 10분만 물에 담궈도 손톱이 굉장히 흐물흐물해지고 말랑말랑해지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다이빙을 한다면 장장 30분에서 40분 사이 물에 손톱을 불리는 격이 되는데 그때 빡빡한 수트를 입어요. 근데 심지어 중간에 화장실도 가고 여러 번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 그리고 BCD라는 장비를 또 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도 생각보다 손을 쓸 일이 많은데 부른 손톱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공 들여서 만든 내 소중한 손톱 지키시려면 손톱 깎기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젤네일은 괜찮지 않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물에 불어서 말랑말랑해진 손톱 살이 물에 불어서 떨어져 나갈 때 생손톱은 그냥 손톱이 뜯겨져 나가지만 젤네일을 하시게 되면 생살과 생손톱이 분리가 되는 생지옥 생지옥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손톱 깎기를 준비하셔서 다이빙을 하시기 전에도 손톱을 깎으시고 만약에 다이빙 이후에 손톱이 벗겨졌을 때도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코 풀기입니다. 코가 왜?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이빙을 시작을 하시면 마스크 물빼기라는 걸 배우시게 될 거예요. 마스크 안에 물이 차올랐을 때 마스크 윗부분을 잡고 코로 마스크 안에 있는 물을 빼내는 작업인데요. 할 때 이물질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빈번하죠. 생각만 해도 콧물이 흐르는 것 같은데 이물질이 나왔을 때 같은 액체이기 때문에 바다에 들어갔을 때 흩어지지 않을까 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콧물은 점도가 있기 때문에 콧물이 코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내가 다이빙을 끝내는 순간까지 그 콧물은 당신과 함께 합니다. 그들은 절대 쉽게 떠나지 않아요. 물속에서 콧물을 감지하셔서 그걸 손으로 막 이렇게 문지르신다고 해도 그들은 우리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마스크 밑에서 마치 자유의지를 가진 어떤 생명체처럼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고 콧물이 막 춤을 춰요. 저는 아직도 콧물 때문에 되게 많은 놀림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많은 사진을 담으실 거란 말이죠. 다이빙이 다 끝나고 나서 사진을 펼쳐봤는데 내 콧물이 나보다 더 주인공처럼 사진에 나와 있다면 사진을 열어볼 때마다 우프겠죠? 저처럼 놀림받지 않기 위해선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이빙에 들어가기 전에 코를 풀고 들어가시면 어느 정도 예방이 되니까요. 다이빙 할 때 꼭 코를 풀고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를 미처 풀지 못하셨다면 굉장한 기세로 코를 흥 푸시고 훔치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니면 흥 풀었다가 들이마셔도 돼요. 후루룩 후루룩 들이마시면 콧물이 다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직접 봤습니다. 경험자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절대 추천은 하지 않을게요. 따라하지 마세요. 이렇게 여성 다이버가 첫 다이빙에 필요한 4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레드필터 페이스북, 유튜브 좋아요, 추천, 구독, 알람 눌러주세요. 김잔디였습니다. 안녕!